안녕하세요. 소설가 유무시입니다. 오늘도 도움을 주실 우리 바바리안 모터스 개양 전시장의 배성대 팀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iX45죠. 맞습니다. 네, iX45가 출시된 지 한 2달? 네,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오늘은 좀 따끈따끈한 iX45를 시승을 해볼 건데요. 흰색이 좀 더 검색보다 커 보이는 그렇죠. 밝은색이 네. 좀 더 커 보입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연투색 번호판이라는 거는 이 차가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차를 한번 타볼 건데 외관적으로 뭔가 좀 특징 같은 거는 일단 여기 아이코닉 글로우, 네, 요 콧구멍에서 이제 빛이 난다. 이전 모델은 안 났죠. 그것보다도 네. 이전에는 이 데일라이트 자체가 이렇게 신형들이 지금 네. BMW 신형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세로로 나오는데 그 전에는 세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신형과 구형 특징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실내에 딱 들어오면은 되게 심플하다. 네, 되게 심플하네요, 진짜. 클러스터랑 뭐 CID랑 이렇게 일자로 연결돼 있고 이게 지금 특징이 이렇게 떠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게. 근데 되게 깔끔하다. 뭐가 없어요. 그 신형 바뀌면서 이런 네. 소재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 삼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기존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썬루프가 이제 이렇게 네네. 바뀌었죠. 암레스트나 도어 쪽에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 여기도 열선이 네네, 들어와요? 네네. 도어는 어디가 들어와요? 도어 이 파일 닫는 부분. 이쪽에 네, 열선 네. 들어온다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따가. 잘 아시겠지만 BMW 전기차 모델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는 모델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연기관 나오다 공유를 네. 하고 있는데 네. 전용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뭐 실내 공간이라든지 뭐 구동축 지나가는 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네네. 없어요. 그래서 좀 공간 활용하거나 좀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넓게 쓰시기에도 충분히 공간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자. 여기 있구나. 네. 이게 조금 어색하네요. 저도 여기 있네요. 어색합니다. 그거 네. 아직도 어색합니다. 보통 여기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여기는 이제 시트가 되게 크게 돼 있어서 여기에는 손이 넣기가 조금 좁네. 네, 옆에 네네네. 네, 시트가 커요. 네, 시트도 크고 도어도 좀 많이 네. 두꺼워서. 그래서 여기 일단 지금 들어가 있는 요 시스템 자체는 제가 이제 봤던 시스템이랑 다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 똑같고 이게 OS 8.5인가? 네,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 메뉴 말고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일단 타보면서 좀 그거를 테스트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특이한 게 이제 차고 높이 조절. 네, 에서스 때문에. 네, 요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거 한번 일단 테스트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iX 그 45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고 차량 가격이 1억 2,480만 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 자체는 좀 높아요. 1억이 넘는 차. 근데 네. 이게 이 구형 모델 있지 않습니까? 요거. 네, 이 전 모델. 네. 전 모델, 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물론 50이긴 했지만 네. 심지어 이 모델보다 한 1,100, 200 정도 더 비쌌어요. 오히려 가격은 신형이 나오면서 좀 더 내려갔다고. 6070으로 가면 가격대가 이제 거의 뭐 1억 5천만 원대, 7천만 원대 이렇게 넘어가죠.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45 모델을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모터 그리고 뭐 리어 엑셀 드라이빙 그다음에 스피커 뭐 요 정도로 네네. 요 정도랑 휠 사이즈도 좀 다르고요. 맞습니다. 디자인도 좀 다르죠. 그런 차인데 사실 뭐 45만 해도 충분할 것 충분합니다. 같아요. 400마력대에서 네. 일상 주행하실 때 쓰시기에는 힘 넘쳐날 거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굳이 네. 고성능 모델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어쨌든 이 모델도 제로백이 5초 나오거든요. 5.1초. 네네.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할인이나 프로모션. 프로모션이 구형 모델은 한 2천만 원대 초중반까지도 할인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신형이 나오면서 할인이 1,000만 원으로 줄긴 했습니다. 할인이 조금 약해졌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00 정도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네. 따지고 보면 실제 구매하시는 가격은 구형 50이나 신형 45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iX45 또 관심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차가 좀 비싼데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정확한 뭐 견적이나 뭐 이런 상담, 시승 문의는 여기 바바리안 모터스 개양전시장 배성대 팀장님 찾아주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동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시동 버튼은 여기 있고 시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화면이 켜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허드는 사이즈가 되게 크고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허드가 안 보입니다. 여기에 파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디자인적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여기 대시보드에 있는 이 디자인이 되게 100% 이렇게 살아난 느낌이거든요. 뭐 이전에 1 시리즈나 뭐 X1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에 이제 허드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제 숨어 있어요. 여기 안에 숨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내비는 아시다시피 T맵 기반이거든요. 근데 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경로를 보시면은 이제 경로가 나오는 건 동일한데 이 배터리가 얼마나 소모가 될 거냐 그런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된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68%라는 얘기는 도착했을 때 68%가 남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 있냐? 지금은 72%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정도의 배터리를 소모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는 그런 내비게이션 플러스 배터리 소모까지도 이렇게 표시해 주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T맵 기반 내비게이션에서 예상되는 배터리 소모를 또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되게 느낌이 이게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스무스하게. 그래서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된 차량과 적용이 안 된 차량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방지턱을 딱 진입할 때 느낌이 조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확실히 좀 부드러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단 스티어링 휠의 이 핸들링 감각 자체도 쫀쫀하면서 살짝 묵직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속에서는 이게 지금 살짝 주행을 해보니까 조금 그런 무거운 무게감이 살짝 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스티어링 휠 자체는 지금 두께감이 좀 많이 있어서 두꺼워요. 조금 두꺼워서 이 스티어링 휠 그 커버 있죠? 그거를 씌우면 더 두껍게 느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안 씌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요 부분은 약간 지금 흐리거든요, 날씨가. 그래서 지금 얼핏 봐도 지금 여기 앰비언트 조명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때 X3를 봤을 때는 인터랙션 바라고 해서 이 전체가 이렇게 면발광으로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기능도 하면서 다른 경고 기능까지 주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심심한 느낌? 이렇게 계기판하고 그 CID를 이렇게 플로팅 디자인으로 이렇게 이쁘게 했으면은, 요즘에 TV 보면 왜 TV 뒤쪽 패널에 LED를 이렇게 붙여서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뒤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기 뒤쪽에 밑쪽으로,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은은하게 뭔가 빛이 났을 텐데, 지금 회생제동 단계가 가장 낮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주행을 하다가 악셀을 띄면은 살짝 멈칫하는 느낌이 아주 약간 들어요. 아주 약간. 근데 이렇게 차가 꿀렁꿀렁 거리진 않아요. 차가 꿀렁꿀렁 거리진 않고, 전기차 구매할 때 이 멀미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랑, 그러니까 운전자랑 동승자, 특히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멀미가 나냐 안 나냐, 더군다나 이런 SUV 같은 차량에서는 무게중심이 또 높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타더라도 멀미를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앞좌석은 조금 덜한데 뒷좌석에 앉으면은 일반 내연기관 SUV도 멀미를 호소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전기차인데 회생제동 때문에 더 멀미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차는 패밀리카로서 매력이 완전 반감이 될 거예요. 근데 멀미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행 질감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 차는 뒤에를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제 생각에 뒷좌석에 이제 애기들이 많이 탈 거란 말이에요. 카시트 같은 거 장착하셔가지고. 그러면 애기가 이 뒷좌석에 탔을 때 멀미나 승차감이 좋을 거냐, 뒷자리에서 애기가 잘 잘 거냐,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 현대나 다른 차들은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그 회생제동을 좀 조절하는 게 직관적인데, 얘는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중간에 내가 바꾸고 싶으면은 또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 레버에 이제 그 D 옆에 그
그 B를 누르게 되면은 일단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B 모드로 놨을 때 이렇게 가다가 놓으면은 아우 이거는 완전 브레이크입니다. 보시면은 예 아주 강하게 걸려서 섭니다. 섰죠. 예. 설 정도로 회생제동이 걸려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모드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극과 극인데 멀미 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거 멀미 나네요. 아이고. 예, 저는 멀미가 나서 드라이브로 바꾸고 그냥 가겠습니다. 아씨 멀미 난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밟았을 때 그 응답력은 약한 느낌인데 조금 세게 밟으면은 꾸준하게 이렇게 밟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 밟았을 때 아무래도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회생제동이랑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브레이크의 그 응답력을 살짝 밟았을 때는 조금 적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적게 가져가는 것 같고, 이게 주행 가는 거리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전기차를 샀는데 맨날 충전하러 다녀야 돼. 그러면은 그거는 좀 별로죠. 예, 근데 이게 100kW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회 충전 그 주행 가는 거리는 446km가 공식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주행 거리가 짧은 편은 아니에요. 실주행 거리는 거의 뭐 한 600km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또 이 BMW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터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냐 안 좋냐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터 자체는 출력을 내고 싶을 때는 출력을, 그리고 전비를 잡고 싶을 때는 전비를, 넓은 영역에 넓은 활용도를 커버할 수 있는 모터가 들어가 있지만, 브러쉬, 그냥 브러쉬라고 할게요. 엄밀히 말하면 브러쉬는 아니더라고요. 그 브러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게 이제 먼지, 분진, 그죠? 그런 게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모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BMW가 이제 모터 관련된 보증을 좀 많이 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 일단 이 차가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차 자체가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 그 준중형 SUV나 뭐 중형 SUV랑은 좀 달라요. 확실히 내려다보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어시스트 드라이빙을 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다른 BMW 차량이랑 같은 기능이에요. 당연히 여기 허드에도 관련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어시스트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돼요. 상당히 잘 돼서 이 부분은 다른 BMW에 들어간 그 ADAS 기능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더라도 잘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들을 이렇게 잡으라고 경고가 뜨는데 요거 이제 터치로 이렇게 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터치 센서, 이게 지금 400마력이 넘는 차기 때문에 출력은 차고 넘치거든요. 지금 한 65km 정도에서 살짝 밟아보면 우와 씨 튀어나갑니다. 차가. 지금 다시 한 60km 정도에서 우와 이렇게 차가 튀어나가면서 가속을 할 때 이 소리가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소리가 딱 나면서 가속감을 훨씬 더 느끼게 해주네요. 다시 한번 이게 가속하는 양, 그러니까 악셀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서 이 가상 사운드음이 소리 완급 조절이랑 그 뭔가 톤 자체도 좀 달라요. 이 가상 사운드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가상 사운드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내연기관 음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 나와서 이제 도심 주행으로 또 바뀌었는데, 이렇게 지금 방지턱 있잖아요. 이 방지턱을 넘을 때 되게 부드럽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게 방지턱을 진입할 때랑 내려올 때 그 느낌이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충격이 많이 느껴지는데, 보시면은 아이고 그렇게 인사 안 하셔도 되는데 방지턱을 진입할 때랑 내려올 때의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지금 이렇게 뭐 맨홀 뚜껑이나 이렇게 지금 도로가 파져 있는 이런 경우에 도로가 어떤 상태다라는 거는 느낌이 와요. 이 도로가 지금 파져 있다, 굴곡이 있다, 요철이 있다, 이런 느낌은 오는데 그 느낌이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량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느껴보면은 지나가는 차들의 소리는 좀 많이 안 들립니다. 근데 일단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부에서는 지금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차 자체가 조용하니까 더 크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승차감에 있어서는 제가 느끼기에 크게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승차감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이 시트도 지금 한몫하거든요. 이 시트도 승차감을 좋게 하는데 지금 한몫을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시트가 커요. 시트가 큽니다. 이게 시트가 크고 이 엉덩이 부분 시트가 상당히 커서 이 시트에 지금 닿는 부분이 되게 넓거든요. 이 어깨도 그렇고 엉덩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트의 착자감에서 오는 승차감적인 요소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차가.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트를 어떻게 세팅하냐, 그죠? 시트를 부드럽게 하냐, 딱딱하게 하냐, 재질을 어떤 걸로 하냐. 베리언트가 되게 넓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차를 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근데 대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트를 갖췄다, 그죠? 네, 목적지에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원한 목적지는 여기가 아닌데 일단 일로 내비를 찍어서 일로 왔고요.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도 기존 BMW 모델에 적용된 어라운드 뷰 똑같고, 그 어시스턴트 뷰, 파노라마 뷰 뭐 이런 거 기능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악셀을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가까워지니까 섰어요. 섰고 한 번 더 누르면은 갑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드래그는 안 되는 게 좀 아쉬워요. 이거 좀 드래그 해주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가 문이 열렸을 때 어디까지 열릴 거냐라는 것도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서 주변에 이제 뭔가 장애물이 있다거나 할 때 요거 참고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착지에 도착을 해서 남은 배터리를 보면은 68%가 찍혔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지? 엄청 정확하게 찍혔네요. 거리가 짧아가지고 뭐 오차가 좀 더 줄었을 것 같고요. 이 차가 또 좋은 게 후진 보조가 되거든요. 뭐 다른 BMW에도 있는 기능인데 악셀을 이제 누르면은 왔던 길로 핸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조향이 되면서 뒤로 가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기능이죠. 왔던 길을 그대로 이렇게 가니까 뭔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냥 내가 지나왔던 길은 문제 없었던 길이니까, 그죠? 이제 그 왔던 길 그대로 끝나면은 여기가 빨간불 잠깐 2번 깜빡이고 이제 끝났다라는 거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갈 수 있습니다.